차가운 공기가 거대한 식당을 가득 채웠다. 벽을 장식한 값비싼 예술 작품들과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빛은 공간의 화려함을 더했지만 부녀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서아는 눈앞에 놓인 완벽하게 조리된 스테이크를 기계적으로 썰고 있었다. 나이프가 고급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 순간의 정적은 곧 닥쳐올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민준 군과 저녁 식사는 어땠느냐? 윤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의 무게는 서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 딸의 순종적인 대답을 듣고 싶을 뿐이었다. 서아는 잠시 나이프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은 냉철했고 사업상의 거래를 평가하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 눈에는 딸에 대한 따뜻함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늘 그렇듯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화가 오갔어요. 서아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는 미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민준 태양그룹의 후계자. 그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남자였다. 잘생긴 외모, 뛰어난 배경,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 하지만 서아에게 그는 오만함과 무례함의 결정체일 뿐이었다. 그는 서아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고 마치 YJ그룹이라는 거대한 지참금을 가진 전리품처럼 취급했다. 윤 회장은 딸의 미묘한 반항을 무시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YJ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너와 민준군의 결혼은 그 계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인장과도 같아.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거다. 이건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룹 전체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다.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논리적이고 거대했다. 거대한 명분 앞에서 개인의 행복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어릴 때부터 그녀의 삶은 YJ그룹의 후계자라는 틀 안에서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되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예술사 전공 대신 경영학을 공부해야 했고 자유로운 유학 생활 대신 아버지의 감시 아래서 경영 수업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결혼마저도 두 기업 간의 거대한 거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 인생이 언제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부속품이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항하고 싶었다.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벽뿐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윤 회장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행동은 대화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철없는 소리는 그만하거라. 결혼식은 3달 뒤다. 그 안에 마음 정리하도록 해라. 더 이상 이 문제로 너와 신랑이 하고 싶지 않다.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식당을 나갔고 서아는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완벽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처럼 서아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절박한 탈출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이대로 최민준과 결혼하여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 운명의 궤도를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저택을 빠져나왔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운전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아는 직접 차를 몰아 YJ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늦은 밤 불 꺼진 사무실들이
유령처럼 늘어선 로비는 낮의 분주함과 달리 고요하고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녀는 왜 이곳에 왔을까? 아마도 이곳이 그녀를 올가매는 감옥의 중심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 그때였다. 로비 한쪽 구석 안내 데스크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단정하게 각 잡힌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 그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한은 이전에도 몇 번 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경비원들처럼 잡담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침묵은 다른 어떤 소음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는 생각보다 키가 컸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유니폼 아래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다. 깊고 고요한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눈이었다. 그는 서아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했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으며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멈춰서서 남자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아 입을 열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고요한 로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강지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반응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에 서한은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녀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계약 결혼이죠. 당신은 저와 결혼해주고 제가 이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그 대가로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돈을 드릴게요. 원하신다면 집도 구해드릴 수 있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말만 하세요. 그녀는 마치 중요한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서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결연함을 읽고 있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는 그녀의 제안에 놀라거나 그녀를 비웃거나 혹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아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고요함, 그의 무심한 듯한 존재감이 그녀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을 뿐이다. 당신은 조용하니까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당신이라면 내 아버지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을 테고 돈이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 그는 서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YJ그룹과 태양그룹의 합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피하려는 윤서아의 발버둥침이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도구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그녀는 이 거대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서한은 그의 침묵 속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도박이었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최민준의 약혼녀로 아버지의 인형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마침내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고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아의 귀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가 승낙했다. 그는 돈의 액수를 묻지도 않았고 다른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듯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지훈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이름도 과거도 모르는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것은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내민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감사합니다. 서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필요한 서류와 계약서는 제가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연락처를.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훈이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건넸다. 거기에는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침착하고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서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곧 절박한 현실에 대한 생각에 묻혀버렸다. 지금은 그의 정체를 의심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아가 마지막 가방에 지퍼를 올렸을 때 거대한 드레스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마치 그녀의 떠남을 말없이 지켜보는 유령 관객들 같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단 하나의 캐리어에 자신의 삶을 담았다. 지난 며칠은 전쟁과도 같았다. 그녀가 강지훈과 혼인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 회장은 불같이 화를 냈고 집안의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단호했다. 이미 법적으로 강지훈의 아내가 된 그녀를 아버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윤 회장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길을 택했다. 신용카드, 자동차, 그리고 윤서아라는 이름에 붙어 있던 모든 특권들. 그는 딸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확신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서아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끝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혼자 걸어가야만 했다. 저택 현관문을 나섰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대신 낯선 국산 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강지훈은 평소의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사복을 입은 그는 훨씬 더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여전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아의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그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불필요한 동정이나 과장된 친절도 없었다. 서아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자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높고 웅장한 건물들은 점차 사라지고 비슷비슷한 모양의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화려하게 포장된 상자 안과 같았다. 이제 그녀는 그 상자 밖으로 나온 것이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해방감이 느껴졌다. 강지훈의 아파트는 지어진 지 꽤 되어 보이는 평범한 복도식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의 덜컹거리는 소음마저 낯설었다. 마침내 도착한 그의 집 현관문은 차가운 철문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서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주 작고 단출한 공간이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원목 대신 평범한 장판이 깔린 거실. 값비싼 디자이너 가구 대신 실용적으로 보이는 소파와 작은 테이블.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삶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었다. 방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쓰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지훈이 현관에 서 있는 서아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방을 양보하라고 말할 만큼 뻔뻔하지는 않았다. 방은 거실보다 더 작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낯선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문밖 거실에서 지훈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그의 작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과연 이 남자를 믿고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눈을 뜬 서아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 푹신한 구스다운 침구 대신 몸에 감기는 평범한 면 이불이 낯설었다. 잠시 후 어젯밤의 일이 기억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지훈은 이미 없었다. 소파에는 그가 사용한 담요가 각 잡힌 채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 2조각과 우유 1잔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서아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먹어왔다. 직접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부엌을 둘러보았지만 익숙한 캡슐 커피 머신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낡은 전기 주전자와 인스턴트 커피 믹스 봉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빨래에 도전했다. 자신의 캐리어에서 꺼낸 옷들과 그가 남겨두고 간 빨랫감들을 세탁기에 넣었다. 하지만 수많은 버튼과 다이얼 앞에서 그녀는 길을 잃었다.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떤 코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겨우 세탁기를 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였는지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었다. 냉장고에는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양념이 전부였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요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라면을 끓이기로 했다. 하지만 물 조절에 실패하고 수프 넣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퉁퉁 불어터진 면발과 한강처럼 넓어진 국물만이 남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라면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부엌의 처참한 광경과 서아의 절망적인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비웃음이나 조롱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들고 온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봉지 안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순두부찌개와 갓 지은 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버리고 서아 앞에 새로운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먹어요.
그가 짧게 말했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순두부찌개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고 이 남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말없이 각자의 저녁을 먹었다. 그날의 침묵은 처음과는 조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서아가 잠든 깊은 밤거실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소파에 앉은 강지훈의 무릎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얇고 가벼워 보이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일반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낮의 경비원 강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냉철한 CEO의 눈빛이었다. 그는 보안 헤드셋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싱가포르 지사의 방화벽은 어떻게 됐나? 태양 측의 해킹 시도는 예상했던 패턴이야. 역추적해서 배후를 캐내. 하지만 우리가 알아챘다는 흔적은 남기지 마. YJ그룹 내부 정보 유출 건은 계속 주시하고 윤 회장과 최민준의 자금 흐름에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으며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아가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에 윤서아라는 변수가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성가신 존재 혹은 자신의 계획을 위한 유용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투르게 라면을 끓이려 애쓰던 그녀의 모습,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그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들이 그의 제국인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윤서아의 아버지와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남자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이 위장 결혼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위험한 게임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미미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태양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는 분노가 공기처럼 떠다녔다. 최민주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타오르는 불길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윤서아가 결혼했다. 그것도 YJ그룹의 이름 없는 경비원 따위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 그리고 태양그룹 전체의 명성에 먹칠을 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차잔에 민준이 어금니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비서실장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놈 이름이 강지훈이라고 했나.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그놈의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가족, 학교, 재산, 여자 관계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서 내 앞에 가져와.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줘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는 윤서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소유물이 되어야 했다. 그의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에 필요한 트로피였다. 비서실장은 곧바로 국내 최고의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경비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YJ그룹의 인사 기록은 쉽게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그의 이력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범했다. 지방의 고아원에서 자라 평범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여러 경비업체를 전전했다.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의 과거에는 어떤 특이점도 어떤 흠집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서아는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의 재앙과도 같았던 가사 노동은 이제 제법 손에 익었다. 그녀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기본적인 요리를 배웠고 세탁기를 돌리는 법도 완벽하게 익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소박한 일상은 그녀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의 감시와 정해진 스케줄에서 벗어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 것이다. 강지훈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조용한 동거에 가까웠다. 서아는 지훈이 매일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간다는 것과 퇴근 후에는 항상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가 서투르게 만든 저녁을 말없이 다 비워주었고 가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무심한 듯 한두 마디 코멘트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났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최근 IT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서아는 경영학도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결국 자금력 싸움이겠죠. 저 정도 규모의 기업을 인수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것은 교과서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었다. 그때 신문을 읽고 있던 지훈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진짜 목표는 그 회사의 양자, 암호화 기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일 겁니다. 회사의 가치보다 그 기술의 잠재적 가치가 훨씬 크니까요. 아마 인수 후에 나머지 사업부는 전부 매각해 버릴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서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양자 암호화 기술. 그것은 최첨단 보안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언급할 수 없는 용어였다. 서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예전에 잡지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서하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정말 평범한 경비원이 맞는 걸까? 그가 읽는다는 신문이나 잡지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 두 번째 의심은 며칠 뒤 길거리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서아와 지훈이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서아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지훈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며 옆으로 굴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 지나갔고 소매치기범이었던 운전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멀리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아는 지훈의 단단한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사고 자체가 아니었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의 눈빛, 그리고 본능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행동을 취한 그의 몸놀림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사신경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괜찮아요. 지훈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서아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분노를 보았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 주말 밤에 일어났다. 서아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 새벽녘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지훈이 발코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의 대화 내용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심한 톤이 아니었다. 낮고 힘이 있었으며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유창한 영어로 복잡한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델타 프로토콜을 즉시 실행해 자산 유동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역정보 채널은 계속 열어둬. 상대 측의 내부 정보원이 노출된 것 같으니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더 이상의 손실은 용납 못해. 그의 말들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서한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델타 프로토콜 자산 유동화 내부 정보원.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들만으로도 이 대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마루바닥이 아주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지훈의 말이 뚝 끊겼다. 발코니의 어둠 속에서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가 서 있는 곳에 밝히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왔다. 깼어요. 물 마시러 나왔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다시 평범한 경비원 강지훈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서한은 그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애써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누구일까?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같은 시각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막 보고를 받은 조사 결과를 집어던졌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흩날렸다. 이게 다야 고아 출신의 친구도 없고 빚도 없는 깨끗한 인생 장난해. 지금 그의 고함의 비서실장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민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됐어.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을 쓰면 돼. 사람을 붙여 24시간 감시해. 그놈이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내가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내고 말겠어.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새로운 삶의 리듬 속에서 윤서아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YJ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 의해 억지로 접어야 했던 예술사 전공에 대한 열정과 그동안 배운 경영학 지식을 결합하기로 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작지만 단단한 꿈의 시작이었다. 바로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들과 소규모 컬렉터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아트 컨설팅 플랫폼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으며 밤에는 작은 책상에 앉아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전문가를 고용할 돈이 없었기에 그녀는 온라인 강좌를 들어가며 코딩의 기초부터 배워나갔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기쁨은 그 어떤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파티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다. 강지훈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밤늦도록 노트북 불빛에 의지에 집중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열정과 생기는 그가 처음 본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안전하게 날갯짓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한편 최민주는 강지훈에 대한 뒷조사가 아무런 성과도 없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미행을 붙였지만 강지훈의 일상은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단조로운 동선, 그 외에는 가끔 동네 헬스장에 가거나 공원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함정을 파보려 해도 그는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목표를 바꾸기로 했다. 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가 지키고 있는 윤서아를 흔들면 될 일이었다. 민주는 서아가 작은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냈다. 그의 정보망은 그 정도는 떡 주무르듯 쉬운 일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잘난 척 혼자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
그 오만한 독립심을 뿌리부터 짓밟아주리라.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했다. 윤서아가 만든 웹사이트 정식으로 오픈하는 날짜가 언제지, 그날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줘. 다시는 재기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려. 마침내 수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왔다. 서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플랫폼, 아트 브릿지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희망과 노력을 이 작은 웹사이트에 쏟아부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공개 버튼을 클릭했다. 사이트는 성공적으로 열렸고 그녀가 직접 섭외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아름답게 화면을 채웠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이트가 열린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웹사이트 접속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더니 이내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에러 메시지만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동시에 그녀의 사업용 이메일과 SNS 계정으로 수백 통의 악성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작품에 대한 인신공격, 사기꾼이라는 비난,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 마치 준비된 군대처럼 정체불명의 공격이 그녀의 작은 꿈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서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민준. 그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너무나도 쉽게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어둠 속에 잠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비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조용한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시스템 아테나가 태양그룹과 연계된 IP 주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공격을 감지한 것이다. 공격 대상은 놀라울 정도로 작은 개인 웹사이트였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 정보를 최우선 순위로 분류하여 코드 제로에게 보고했다. 코드 제로는 바로 넥서스의 CEO 강지훈의 호출 부호였다. 지훈의 아파트 거실. 그는 헤드셋을 낀 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화면에는 서아의 웹사이트로 향하는 엄청난 양의 디도스 공격 트래픽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상황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헤드셋 너머로 그의 최측근이자 넥서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백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형적인 볼륨 공격입니다. 배후는 태양그룹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유령 서버들입니다. 처리해 지훈이 짧게 명령했다. 공격 트래픽은 우리 쪽 클라우드 방어 시스템으로 전부 흡수해서 무력화시켜, 그리고 공격 근원지의 역으로 침투해서 그들이 사용한 좀비 PC 네트워크를 전부 장악해 흔적은 남기지 마. 단 그들이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칠 수 없도록 작은 선물을 하나 남겨주고 와.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넥서스의 막강한 기술력 앞에서 태양그룹이 고용한 해커들의 공격은 어린아이의 불장난에 불과했다. 넥서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아의 웹사이트를 마비시켰던 공격 트래픽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넥서스의 방화벽은 그 모든 공격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소멸시켰다. 동시에 넥서스의 엘리트 해커팀은 공격의 근원지를 역추적해 들어가 공격에 동원되었던 수천 대의 컴퓨터에 대한 제어권을 순식간에 빼앗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해킹 프로그램의 메인 서버에 지훈이 말한 작은 선물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We are watching. 라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24시간 동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논리 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 절망적인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어젯밤의 악몽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광경이었다. 그녀의 웹사이트
아트 브릿지는 너무나도 평온하게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간밤에 쏟아졌던 수백 개의 악성 댓글과 게시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그녀는 어리둥절한 채 이메일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몇몇 갤러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부터 정식으로 작품 구매를 문의하는 메일이 와 있었다. 간밤의 소동을 뚫고 그녀의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이트의 보안이 인상적이었다는 칭찬까지 덧붙였다. 서한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일까?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그녀의 머릿조체. 아주 잠깐 무심한 표정에 강지훈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의 차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고용했던 해커팀은 완전히 괴멸 상태였다. 공격은 시작하자마자 정체불명의 거대한 방벽에 막혔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 모든 시스템이 24시간 동안 마비되었다. 그들이 남긴 경고 메시지는 최민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윤서아의 뒤에 혹은 강지훈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집요한 의심과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트 브릿지를 향한 정체불명의 공격이 기적처럼 해결된 이후 서아와 지훈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아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고요한 남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물론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다른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의 무심한 표정 아래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다. 서아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작은 성공들을 그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까다로운 작가를 설득한 이야기, 첫 작품 판매에 성공한 이야기 등. 지훈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듣기만 할 때가 많았지만 가끔 그가 던지는 질문은 항상 핵심을 꿰뚫었다. 그 작가가 정말 원하는 게 작품 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질문은 서아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묶인 동거인에서 점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기묘한 파트너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으로 보이지 않았다. 물론 서아는 그의 진짜 정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다.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그녀가 모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저녁 그들의 관계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낡은 아파트는 세상과 고립된 작은 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각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장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아파트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낡은 건물의 변압기가 고장 난 모양이었다. 정전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익숙했던 공간은 낯선 어둠에 잠겼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 낮게 탄성을 질렀다. 그때 지훈이 주방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촛불 2개가 식탁 위에 켜졌다. 흔들리는 촛불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인공적인 불빛이 사라진 공간은 오히려 더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괜찮아요.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 정적 속에서 서아는 처음으로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경비원이 되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에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복잡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은 지극히 단순했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끝없는 경쟁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게 해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죠.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서한은 어쩌면 그 역시 자신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서한은 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더 풀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며칠 뒤 유럽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지훈의 세상을 덮쳤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데이터 센터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넥서스의 유럽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비시키고 수백만 고객의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다. 그날 밤 지훈은 서아가 이미 깊이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자신의 진짜 노트북을 펼쳤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숨겨두는 군용 등급의 보안이 적용된 특수 제작품이었다.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넥서스 지부들의 네트워크 상황판이 나타났다. 프랑크푸르트 지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위험할 정도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암호화된 헤드셋을 착용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무심함은 사라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지배자의 냉철함과 날카로움이 드러났다. 상황 보고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물리적인 손상인가 아니면 외부 공격인가? 헤드셋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모든 트래픽을 즉시 취리히 노드로 우회시켜 베를린의 법무팀. 지금 당장 대기시켜. 지금이 몇 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코드레드 비상사태야. 데이터 복구팀은 백업 서버에 접근해서 손실률을 0.1% 이하로 막아내. 그는 유창한 영어로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십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경비원 강지훈이 아니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글로벌 IT 기업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CEO 코드 제로였다. 바로 그때였다. 침실 문이 소리 없이 아주 살짝 열렸다. 서아는 잠결에 들려오는 낯선 영어와 긴박한 분위기에 잠이 깼다. 그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거실 쪽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지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히 통화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그래프와 세계지도,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호들은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서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내가 아는 강지훈이 정말 맞는가? 그녀가 충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게 숨을 들이마신 순간 지훈의 모든 움직임이 칼로 자른 듯 멈췄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순간 당혹감과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통화를 종료하고 노트북 화면을 재빨리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로 전환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범한 강지훈의 얼굴로 돌아왔다. 잠이 안 와요.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서아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 네. 그냥 목이 말라서.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물을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까 그건 뭐였어요? 서아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냥 온라인 전략 게임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꽤 복잡해서요. 시끄러웠다면 미안합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지만 서아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본 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눕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닫힌 문 너머의 남자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작고 평범했던 아파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아와 지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세워졌다. 서아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강지훈 역시 이 어색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충격과 혼란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완벽하게 탄로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이 위태로운 동거를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거짓말이 언젠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냉전이 계속되는 동안 밖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준과 윤 회장은 윤서아라는 연결고리를 잃었지만 그들의 사업적 야망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했고 그들의 레이더에 한 작은 기술 기업이 포착되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코어 퀀텀 랩스였다. 표면적으로는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작은 벤처 기업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래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품고 있었다. YJ 그룹 회장실 윤 회장과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코어 퀀텀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직 상용화 전이라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기술력만큼은 진짜야. 우리가 이걸 손에 넣는다면 단숨에 글로벌 IT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게 돼. 최민준이 야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늘 하던 대로.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더욱 떨어뜨린 뒤 헐값에 지분을 사들이는 거야. 저항이 거세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만이지. 그들의 대화에는 작은 기업의 꿈이나 기술자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거대 자본의 논리와 약자에 대한 냉혹한 포식자의 탐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은 코어 퀀텀 랩스가 사실은 글로벌 IT 공룡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미래를 걸고 비밀리에 육성해온 핵심 자회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그 시각 강지훈은 경비원 휴게실에서 휴대폰으로 들어온 긴급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태양그룹과 YJ그룹이 코어 퀀텀을 목표로 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코어 퀀텀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넥서스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은 차세대 기술의 산실이었다. 만약 코어 퀀텀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넥서스의 미래 전략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윤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적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비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것은 그의 제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로서 이 전쟁에 참전해야만 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심장을 지켜내야만 했다. 전쟁의 서막은 정보전으로 시작되었다. 며칠 뒤 각종 경제지와 증권가 정보지에는 코어 퀀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 성과가 과장되었으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교묘하게 왜곡된 거짓 정보들이었다. 예상대로 코어 퀀텀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고 최민준과 윤 회장은 그 주식들을 싼값에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코어 퀀텀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태가 전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수순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녀는 호기심에 코어 퀀텀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최민준이 또다시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작은 회사의 꿈을 짓밟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IT 전문 애널리스트가 코어 퀀텀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실리콘밸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테크 전문지에 코어 퀀텀의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심층 기사가 실렸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폭락하던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넥서스의 정보팀을 지휘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태양과 YJ가 더러운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했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할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 코어 퀀텀의 진짜 가치를 시장에 알림으로써 그들의 거짓 선동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전쟁은 더욱 노골적인 자금전으로 번졌다. 최민준과 윤 회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코어 퀀텀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는 매일같이 폭등했고 시장은 거대한 두 세력의 전쟁터가 되었다. 지훈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름을 직접 드러낼 수 없었기에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 투자 회사와 스위스의 비밀 펀드들을 동원해 주식을 방어했다. 매일 수천억 원의 돈이 오가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서아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코어 퀀텀의 주가 방어전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가 코어 퀀텀을 지키기 위해 거대 기업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그를 응원했다. 그녀는 그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자신의 옆에서 말없이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자금력의 소모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최민준과 윤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코어 퀀텀 랩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제 코어 퀀텀의 운명은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대결을 통해 결정될 터였다. 그날 밤 지훈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적들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제 그 역시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넥서스의 2인자 백 실장이었다. 그들이 전쟁을 원하더군. 그럼 전쟁을 선물해줘야지. 2단계 계획을 준비해. 이제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공식적으로 게임에 입장할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상공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이 서울의 비즈니스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베일에 쌓여있던 이 글로벌 IT 기업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 YJ 연합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격은 빠르고 정교했으며 무자비했다. 코어 퀀텀의 가치를 알리는 세련된 여론전부터 시장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금융 전략까지 모든 움직임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했다. 최민준과 윤 회장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늑대가 아니라 신화 속에나 존재할 법한 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아파트 안의 공기는 바깥의 전쟁만큼이나 차가웠다. 서한은 매일같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행보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했다. 그녀는 이 미지의 기업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능력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방식은 아버지나 최민준처럼 더럽고 비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실력과 비전만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넥서스를 응원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싸울 수 있기를 꿈꿨다. 그녀는 가끔 이 흥미진진한 기업 전쟁에 대해 지훈에게 이야기했다. 넥서스라는 회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데 이번엔 다윗이 최첨단 무기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지훈은 그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한은 그의 무심한 반응에 실망하면서도 그가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최민주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그 분노는 자신을 모욕한 강지훈이라는 존재에게로 향했다. 그는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 강지훈의 뒷조사에 다시 매달렸다. 뭔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분명 저 경비원 놈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의 비이성적인 집착은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 그의 정보팀이 수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열렸던 한 기술 컨퍼런스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수만 장의 사진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코어 퀀텀의 창업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한 젊은 동양인 남자의 사진이었다. 사진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몇 년 더 젊은 시절의 강지훈이었다. 최민주는 그 사진을 보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강지훈이 넥서스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가 윤서아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라고. 이제 복수의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그는 서울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한국 경영인 대상 시상식 및 자선 갈라를 그 무대로 선택했다. 그는 윤 회장에게 압력을 넣어 윤서아를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모든 언론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지훈의 가면을 벗기고 윤서아를 배신자의 공범으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잔인한 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무릎 꿇고 있었다. 며칠 뒤 지훈은 서아에게 갈라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최민준에게 우리가 문제없는 부부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서아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최민준과 마주칠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것 또한 자신이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갈라가 열리는 날 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서아는 오랜만에 값비싼 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평소의 후드티나 경비원 유니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이 턱시도 아래에서 더욱 돋보였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YJ그룹의 딸 윤서아와 그녀의 남편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남자.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지우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오히려 서아의 허리를 감싸 보호하듯 에스코트했다. 그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저 멀리서 최민준이 그들을 보며 독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상식의 막바지 최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수상 소감을 말하는 척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객석에 앉아 있는 서아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자리에 우리 비즈니스 세계의 신의를 저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YJ그룹의 윤서아 씨입니다.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저와의 신성한 약혼을 깨고 저기 있는 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남자를 평범한 경비원으로 알고 계시겠죠. 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 남자의 정체는 바로 우리 기업들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입니다. 그는 증거라며 강지훈과 코어 퀀텀 창업자가 함께 찍힌 흐릿한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연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서아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굴욕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두가 최민준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 그는 어리둥절해 있는 최민준의 손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그의 존재감 앞에서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가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경비원의 무심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자의 목소리였다. 최민준 씨가 한 가지는 맞췄습니다. 저는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는 다시 객석과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틀렸군요. 저는 넥서스를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제가 바로 넥서스입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연회장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최민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굳어버렸다. 윤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1시간 전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코어 퀀텀 랩스의 지분 51%를 확보하여 공식적으로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최민준과 윤 회장의 야망에 내리꽂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인 사람은 바로 윤서아였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남자를 자신이 지난 몇 달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회장의 시간은 강지훈의 폭탄 선언과 함께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주 잠시였다.
이내 정신을 차린 기자들이 무대 위로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최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대 위에 주저앉아 있었고 윤 회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딸과 무대 위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바로 윤서아였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가볍게 무시하며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에게로 향했다.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그를 위해 길을 열었다. 그들은 연 회장의 스태프로 위장하고 있던 넥서스의 보안팀이었다. 지우는 넋을 잃고 앉아있는 서아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서아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과 최민준의 무너진 표정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자신을 이끌고 있는 이 남자의 손 그리고 그의 낯선 뒷모습에 쏠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조용한 경비원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하고 위험하며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지훈은 운전에만 집중했다.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배신감, 혼란,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가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동아줄이 사실은 그녀를 더 깊은 미궁으로 끌어들이는 사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익숙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공간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이 작은 공간은 그의 거대한 거짓말을 상징하는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억눌렀던 눈물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모든 걸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조용한 경비원 행세, 어설픈 요리를 말없이 먹어주던 다정함, 가끔 보여주던 작은 친절까지 전부 다 연기였어요. 내가 당신의 거대한 계획에 이용하기 좋은 장기말로 보였나요? YJ그룹 회장의 철없는 딸 정략 결혼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멍청한 여자로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에 대해 조금씩 쌓아가던 신뢰와 미묘한 감정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그녀가 느끼는 배신감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서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속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서아에게 다가와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되돌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눈에는 어떤 거짓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추적해온 거대한 불법 자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중심에 태양그룹이 있었고 YJ그룹 역시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첨단 기술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 보안은 철저했고 외부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위장했다는 건가요? 서아가 차갑게 물었다. 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계약 결혼 제안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최민준을 가장 가까이서 감시하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었죠.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계획의 가장 완벽한 도구였던 셈이다. 하지만 지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띄웠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수집해온 증거들이었다. 태양그룹과 YJ그룹 사이의 비밀 계약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주가 조작을 위해 퍼뜨린 거짓 정보의 생성 경로. 모든 것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과 최민준의 대화였다. 그들은 코어 퀀텀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아를 어떻게 다시 집으로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아 그 애는 곧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게 될 거야. 돈 한 푼 없이 세상에 나가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게 뻔하지.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아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훈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끔찍한 진실에 대한 절망감이 채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정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비열하고 부도덕한 인물일 줄은 몰랐다. 그녀의 삶, 그녀의 결혼, 그녀의 반항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거대한 사업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속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족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훈 역시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서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특히 YJ그룹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비자금 장부의 원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수년간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이중 금고와 그가 광적으로 집착하던 어떤 암호화된 USB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내가 도와주겠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요. 나는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의 모든 습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대신 이제는 직접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다. 이제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를 버릴 시간이었다. 이것은 당신의 복수를 위한 것도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도 아니에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도 위장 부부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연합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된 후 강지훈의 작은 아파트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YJ그룹 본사와 윤 회장 저택의 복잡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내부 정보원이자 핵심 전략가였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저택의 모든 비밀 통로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 그리고 아버지의 사소한 습관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항상 회사 창립 기념일을 모든 비밀번호로 사용하세요. 가족의 생일이나 개인적인 기념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분에게는
회사가 가족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넥서스의 최정예 팀과 함께 실시간으로 작전을 구상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전략가의 눈이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자신도 모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윤 회장의 개인 서재에 있는 이중 금고 안에 숨겨진 암호화된 USB. 그 안에는 태양그룹과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 원본이 담겨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멈추기 위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작전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만 했다. 작전명 마지막 갬빗. 작전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교란 작전. 윤 회장과 그의 개인 경호팀을 저택에서 끌어내기 위해 지훈은 YJ그룹 본사에 사상 최악의 가상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기로 했다. 넥서스의 해커팀이 YJ의 메인 서버를 공격하는 척하며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고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회사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본사로 달려갈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는 침투 및 확보 작전. 윤 회장이 집을 비운 사이 서아가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잊고 온 개인 물품을 챙기러 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그녀는 저택의 내부 구조와 남아있는 고용인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USB를 확보하는 동안 지훈은 아파트에 마련된 지휘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그녀를 지원할 것이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가 그들의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오후 시 정각 YJ그룹 본사의 모든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경보음이 건물을 뒤흔들었고 서버실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특수 효과까지 연출되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시나리오대로였다. 보고를 받은 윤 회장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며 저택을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로부터 30분 뒤 서아는 태연한 표정으로 익숙한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남아있던 집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감히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제 방에 두고 온 그림 도구 좀 가지러 왔어요.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서는 지훈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하고 있어요. 복도를 따라 직진 2층으로 올라가세요. 경호원 한 명이 순찰 중이니 30초 후에 움직입니다. 서아는 지훈의 지시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심장 부인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택의 CCTV는 한두 개씩 차례로 화면이 나가기 시작했다. 지훈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서재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회사 창립 기념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인증으로 지문 인식이 추가되었군요.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한 뒤 항상 엄지손가락으로 펜촉을 닦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에 남아있을지 모를 지문을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삑하는 소리와 함께 경고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과 그것을 믿어준 지훈에게 감사했다. 서재 안쪽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아는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묵직한 강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검은색 USB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보다 빨리 윤 회장이 저택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5분 안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작전을 눈치챈 것일까?
혹은 윤 회장이 무언가 직감한 것일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서아는 USB를 품에 숨기고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1층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윤 회장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문 대신 어릴 적 아버지를 피해 숨곤 했던 정원의 작은 쪽문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담벼락을 넘어 지훈이 대기시킨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택의 모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발의 차이로 지옥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YJ그룹 본사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긴급 이사회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방금 전의 소동으로 잔뜩 흥분한 채 이번 사태의 배후를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최민준 역시 그의 옆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창 열을 올리며 연기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회의실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로고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내 화면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자금 장부의 내역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으로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주가 조작을 위해 나눈 대화. 녹취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까지 방금 전 서아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USB의 내용이 지훈의 손을 거쳐 세상에 완전히 공개되고 만 것이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윤 회장과 최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모든 범죄가 그들이 이룬 제국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무어라 변명할 틈도 없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 회장님, 최민준 씨,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작은 아파트에서 서아와 지훈은 TV 뉴스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서아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TV를 껐다.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 그들은 이겼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이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세상이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YJ그룹과 태양그룹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부와 명예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실체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동시에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베일 속의 기업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그 젊은 CEO 강지훈에게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폭풍의 눈과도 같았던 작은 아파트 안은 세상의 소란과 달리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도 정의 구현도 모두 이루어졌다. 그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묶어주었던 긴박한 끈이 사라지자 서아와 지훈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위장 경비원도 비밀스러운 동맹도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CEO였고 그녀는 몰락한 재벌가의 딸이었다. 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저택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그녀와 강지훈을 연결해주던 유일한 고리는 이제 낡고 의미 없어진 한 장의 계약서뿐이었다. 아침이 되자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평소의 편안한 복장이 아닌 잘 다려진 셔츠와 슬랙스 차림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세계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라는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커피를 내렸고
서아의 앞에 따뜻한 머그잔을 놓아주었다. 그들의 익숙했던 아침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조금 쉬어 있었다. 지우는 커피잔을 든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는 정상화시켜야 하고 이번 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회사의 앞날에 대해 묻기라도 한 것처럼 서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물은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의 문제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들이 처음 만난 날 서명했던 차가운 계약 결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녀가 말했다. 원하는 때에 이혼 서류를 보내주세요.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당신 덕분에 이미 충분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더 씩씩하고 무심한 척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 위험과 거짓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에 대한 감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배려, 그의 조용한 격려, 그리고 위험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던 단단한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니까. 지훈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서아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은 그의 완벽한 인생에 남은 유일한 오점이자 불편한 과거일 테니까. 서아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서아는 움직임을 멈췄다. 이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아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목표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 담긴 깊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내 진짜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서아의 눈앞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런 거짓 계약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어. 그는 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애쓰는 모습, 서투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불의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까지. 나는 당신을 내 계획의 일부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은 내 계획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서아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YJ그룹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윤서아 씨,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이 거짓된 관계를 끝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계약도 위장도 어떤 계산도 없는 진짜 관계로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것 같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그의 가슴에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몇 달 후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는 신진 작가들을 위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기획한 아트브릿지의 대표 윤서아는 찾아온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룬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사업가였다. 저 멀리 평범한 관람객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 강지훈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그들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서로의 온기가 담긴 심플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초라한 아파트에 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집 역시 불필요하게 화려하지는 않았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그들이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아늑한 주방이 있는 진짜 그들의 집이었다. 오늘 당신 정말 멋졌어, 지훈이 말했다. 당신도요. 세계 최고의 CEO께서 여기까지 행차해 주시다니 영광인걸요. 서아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진실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진정한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